대만에서 지난 2일 최악의 열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만 최대 명절인 청명절 연휴 첫날 벌어진 사고는 70년 만에 대만에서 발생한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사고 조사회 측은 열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철로에 서 있는 트럭을 보고 열차 제동거리가 길어서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던 최장거리가 300m가 안 되었지만 열차 급제동에는 최소 600m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일본에게 화살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열차는 일본 히타치사가 제작한 열차였습니다. 이미 2018년에도 대만에서는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가 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일본에서 수입한 전동차의 안전 시스템 관련 결함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량에 있는 자동 기차보호 안전 시스템은 차량이 최고 속도를 넘기면 속도를 자동으로 낮추도록 하는데 만약 이 시스템이 꺼지면 이를 운행 관리실에 알리는 자동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실과 자동기차 보호 시스템을 연결하는 배선의 설계가 도면에서부터 잘못돼 자동기차 보호가 꺼진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복된 열차와 같은 기종인 18개 다른 열차에서도 해당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본 차량 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설계 결함이 사고와 관련됐는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며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혹여나 신칸센 수출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일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그의 한국에서 전동차를 대거 구입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일본산 전동차가 사고가 난 2018년 대만 괴선 전동차 520량을 약 9,098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것은 1999년 수주한 철도청 전동차 56량 이후 19년 만에 대만 시장에 다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일 대만 북부 기륙역에선 현대 로템이 납품한 대만 신규 통큰형 전동차 개통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만 차행위원 총통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승객은 더욱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후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 일본산 전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의 대만 괴선 전동차는 운행 전부터 시민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대만 레일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열차 디자인을 두고 대만의 유명 종합지인 빈가일보는 대만 철도청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량이 될 것이라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 전동차에서는 차량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좌석 상단에는 헤드레스트를 설치해 좌석의 안정감을 높였습니다. 또 편성당 12개의 자전거 거치구역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대만 현지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휴대용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접근하면 분홍빛으로 점등되는 임산부 전용석 16석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거치 공간을 8개나 배치했습니다. 이런 편의시설은 과거 일본의 전동차에는 없는 뛰어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일본 신칸센 수출의 유일한 성공 사례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사고와 더불어 최근 협상의 결렬로 대만은 일본과 손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만 고속철로는 일본 기업연합의 신규 차량 구매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대만 고속철로는 지난 2019년 2월 신규 차량을 구입하겠다며 세계 차량 메이커들에게 입찰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응한 것은 히타치, 도시바를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 연합뿐이었는데 일본은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일본 연합의 입찰 가격은 1편성당 108억 5천만 엔으로 책정해서 제시했는데 일본 내에서는 1편성당 60억엔 정도였기에 대만은 분노했습니다. 대만 관계자는 대만으로 오니 왜 이렇게 가격이 널뛰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11량 평성 34편의 700T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700T 원형이 된 700개는 2020년 도카이도 신칸센에서 퇴역하게 되면서 700T의 부품도 재조정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은 어쩔 수 없이 신형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일본은 대만에게 배 이상의 가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대만은 이런 일본의 행태에 분노하며 이런 식이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며 앞으로 일본과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전동차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사이 한국의 현대로템은 2000년대부터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수주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현대로템은 대만, 홍콩 등을 비롯해 동남아는 물론 남미, 중동, 미주,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넘나들며 무려 37개국에 진출하며 값진 수주와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유럽에 진출해 2005년 아일랜드에서 디젤동차 120량을 수주하고 2009년에는 그리스 아테네에 2, 3호선 전동차를 수주했습니다. 또한 현재 광활한 국토의 미 대륙에서도 현대로템의 다양한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006년 캘리포니아 2층 객차 137량을 수주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플로리다 2층 객차, 필라델피아 전동차, 보스턴 2층 객차, 덴버 전동차 등 여러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특히 미국 덴버의 앤 허젠버그 교통운영국 사장은 현대로템의 전동차를 납품받으며 지난 30년간 6개의 북미 철도 차량 사업을 경험했는데 낮게 준수한 회사는 현대로템이 처음이라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보스턴 2층 객차 사업의 추가 물량인 2층 객차 80량을 매사추세츠 항만교통공사로부터 낙찰받으며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호주에서 창사 이래 최대인 1조 1,0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 수주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호주 입찰 과정에서 기존 차량보다 전 구간 운행 소요 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성도 13% 좋은 차량을 제안해 프랑스, 스위스, 중국의 경쟁사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터키에서도 지난 2017년 총 120량을 1,560억 원에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 전동차는 무인 전동차로 현대로템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영속도 회생제동 신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영속도 회생제동 기술을 적용하면 감속도가 일정해 열차의 정위치 정차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승차감 개선과 정차 시 발생하는 소음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제동 패드의 마모를 감소해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과 유지보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터키에서 전동차뿐만 아니라 경전철, 트램 등 총 1,900가량의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터키 전동차 시장 점유율 60%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I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열차, 수소 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열차 등 혁신 기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대로템은 철도 통신망을 활용한 한국형 열차 신호 시스템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코레일이 발주한 KTX 국산화 차상 신호장치 구매 사업을 수주했는데 현대로템은 이를 통해 ATR을 이용한 열차 신호 시스템의 첫 상용화라는 실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라선 익산 여수엑스포 180km 구간에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차상 신호장치가 철도 신호 시스템으로 표준화되면 신호 시스템 제약 없이 철도 차량을 여러 노선에 투입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열차와 관제시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 운행 효율성이 향상되고 긴급 상황의 신속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올해 상반기 수소전기 트램 개발을 마치고 영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주부터 제작까지 2, 3년이 소요되어 이르면 2023년 말 첫 수소전기 트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일본 선박이 사고가 나면서 일본은 조선업에서도 신뢰를 잃더니 이제는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신칸센의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동차에서도 점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전동차에서도 전세계의 부름을 받으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쓸먹이었습니다.